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쪽 사람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동영상을 켰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전쟁과 경쟁은 다르죠. 전쟁과 경쟁은 예전에 거기에 대해서 칼럼을 한번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전쟁하고 경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전쟁은 어때요?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전쟁은. 경쟁은 어때요? 사람을 그 한쪽을 말살시키고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죠. 경쟁은. 그래서 전쟁은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우지간 얘를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근데 경쟁은 어때요? 룰이 있고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얘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싱 경기를 할 때는 어떤가요? 복싱 경기도 룰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룰이 있고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칙이고 비난을 받죠. 그렇죠. 근데 전쟁은 어때요? 전쟁은 그런 룰이 없죠. 이쪽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급습해가지고 야밤에 급습해가지고 딱 죽여버려도 뭐 비난받거나 하지 않죠. 그게 전쟁과 경쟁의 차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상대방을 다 죽여버렸어. 그럼 이 사람 어때요?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죠. 근데 경쟁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심한 비난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경쟁은 다르죠. 전쟁은 가급적 일어나지 않으면 좋죠. 근데 경쟁은 어때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좌파들은 그런 거 경쟁을 되게 싫어하던데. 근데 경쟁은 권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것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다 경쟁을 권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아니에요? 경쟁 경쟁 자체가 안 되게끔 한 기업이 독점을 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독점한 걸 분할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점 금지법이 있어가지고 어느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은 기업을 분할해 버리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점이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 옛말에 어떤 얘기가 있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이랬죠. 거기서 싸움은 뭐예요? 전쟁과 유사하죠.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 막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그게 복싱 경기랑 비슷해요? 아니면은 전쟁과 비슷해요? 전쟁과 비슷하지. 상대방을 폭행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말리고 흥정은 뭐예요? 흥정은 붙이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흥정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옥신각신 해가지고 조금 더 올려서 서로
머리 굴려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게 흥정이잖아요. 그리고 경매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경매를 붙이는 거. 서로 이제 하면은 여기 있는 소비자가 그걸 보고서 이제 싸고 질 좋은 거를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가급적 일어나면 안 되고 경쟁은 권장하고 촉진시켜야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좌파 쪽에서도 이쪽에 있는 그 약간 좀 극좌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막 항의하고 그러겠죠. 그쪽 걔네는 뭐 경쟁은 악이다 막 이러니까. 근데 제 말이 맞아요. 또 법도. 근데 이 얘기를 예전에 10년 전에 했는데 최근에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전쟁에서는 어떠냐면은 전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를 쳐 없애버리면은 굉장히 그 뭐야 좋은 평가를 받아요. 거기에 대한 그 유명한 고사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송양진이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그 내용을 다루는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중국에 관한 역사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겠죠.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라는 게 있잖아요. 춘추전국 시대.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 그래서 주나라가 이제 거기서 전국에 있는 제후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선 나라가 한 열댓 개 되잖아요. 20개 뭐 이렇게 되는 나라가 서로 이제 그 패권을 다투는 게 그게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송나라의 양공이 있었죠. 그 송나라의 양공하고 초나라의 그 왕 이름이 뭔가 하여튼 초나라의 왕하고 초나라 군대랑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때요? 강을 두고서 서로 대치하는 상태였는데 초나라 군사가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리한 상태잖아요. 진열도 이제 이렇게 헝클어지고 이렇게 하고 또 물 건너고선 이제 각 건너온 애들 찔러 죽이긴 쉽잖아요. 활 쏴가지고 찔러 죽이. 그래서 서로 대치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물을 건너온 사람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그러던 차이에 이제 그 여기 있는 장수들이 그랬죠. 지금 공격해야 된다고. 얘네가 물 건너올 때 이때 공격하면 우리가 대승할 거라고. 근데 송나라 양공이 뭐라 그래요? 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잖아요. 어? 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네가 다 진영이 갖춰진 다음에 이제 싸워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초나라한테 아주 쫄딱 망하잖아요. 참패를 기록하자. 그래서 그런 인자함을 그런 어질린자 그런 걸 어리석은 거. 전쟁에는 뭐 인자함이니 뭐 이런 거 뭐 양분이 배려니 이런 것이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바보다 이래가지고 송양진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은 어때요? 전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되는 거거든. 근데 경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옛날부터 그 검객 나오는 영화나 만화를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검객이야. 이 사람도 검객이고.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고수야. 칼에 고수라고. 고수인데 이제 천하제일검이 누군가를 이제 그걸 이제 놓고선 둘이 대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칼을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놓쳤어. 칼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칼 다시 집으라 그래요. 칼 다시 집으라고. 그랬던 그 장면이 나는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그냥 칼 푹 찔러 죽여도 되거든. 칼 놓쳤을 때 푹 찔러 죽여도 되거든. 근데 이 사람 보고 칼을 다시 주우라고. 그래서 딱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냐면 누가 천하제일의 검객인지를 가리는데, 네가 뭐 실수로 칼 놓쳤을 때 그때 찔려가지고서 내가 천하제일검 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우라 그러더라고. 그 장면이 굉장히 좀 멋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거 봤을 때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진 검을 주우라고 해서 띵띵띵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이겼어.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다고. 이 사과를 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큰 호재거리잖아. 큰 호재거리라고. 이것도 계속 이제 상대방 점수를 깎아내리는데 좋은 건수잖아요. 좋은 건수라고.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라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제 소속 국회의원들이 왜 사과하느냐 하면서 막 징징거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민주당 쪽 사람들 국회의원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 최병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집권당인 우리가 한 수 접어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난 그 말이 되게 좀 멋있게 들렸거든요. 한 수 접어주는 정치. 저는 그 정치에서 집권당하고 야당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 집권당은 형이고 야당은 못난 아우고 난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래서 형이 못난 아우를 때로는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게 집권당이 하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떨 때는 좀 한 수 접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부 슬쩍 져주기도 하고 좀 양보도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잘 끌고 나가는 게 그게 나는 집권당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한 이 사과에 대해서 이것이 호재인데 호재를 좀 이거를 정치적인 득점 찬스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사과를 했더니 한다고 하니까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좀 덕담도 해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이러는 것이 정치적인 형된 입장이라고나 형이 보여야 할 그런 대인배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요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찬스다. 우리가 득점해야 될 아주 좋은 찬스다. 이건 호재거리다. 이래서 막 공격하면은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돼. 근데 그런 것보다 때로는 좀 관용을 보이고 때로는 좀 상대방도 어느 정도 좀 배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형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권당이라면은 집권당 국회의원이고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전쟁하고 경쟁하고 그 중간 단계잖아요. 그 중간에 속해 있잖아요. 반은 전쟁처럼 하고 반은 경쟁처럼 하고 그렇잖아요. 이걸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고. 우리나라는
정치가 굉장히 좀 약간 그, 정치적으로 그 전쟁하는 것처럼 한다고 우리나라.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게 있고 또 상대방을 뭐랄까 인생을 그 사람을 인생을 조져놓고 뭐 이런 식의 정치를 좀 하잖아요. 그런 격한 정치 문화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그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랑 그 또 다른 대권 주자인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입장 표명을 했더라고요. 이낙연 대표, 김종인 사과 잘한 일, 당 전체 잘 이끌어 주시길. 나 이거 보고선 좀 대인배답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김종인 사과에 용단 높이 평가, 진정한 보수 개혁 이루길.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물론 이게 이제 호재거리니까 정치적인 공세를 펼쳐가지고 좀 점수를 딸 수 있지. 얘네 점수 깎아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때로는 좀 한 수 접어주는 정치도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뭔가 이 집권당이 야당보다는 좀 어른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생긴다고. 그렇죠. 한 수 접어주는 정치, 그런 정치를 좀 해야 돼. 집권당. 이게 결과적으로는 좋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호재거리를 살려가지고 점수를 따지 못하니까 손해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인배 같은 그런 그 뭐랄까 평가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저는 이 김종인 사과 이거 가지고선 좀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일주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매스컴에서 JTBC나 뭐 MBC나 또 뭐 다른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이걸 이제 호재거리로 삼아가지고 또 열심히 떠들더라고요. 뭐 다 그 국민의힘이 지금 내분 상태라는 둥, 뭐 어떻다는 둥, 뭐 진정성이 없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까더라고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좀 때로는 좀 한 수 접어주고 때로는 좀 형처럼 못난 아우 형이 있을 때 형처럼 그런 대인배적인 그런 정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이 찬스다 이래가지고 계속 소공치자. 어? 상처난데 상대방이 상처난데 소공치자 이런 정치하지 말고 때로는 좀 한 수 접어주고 때로는 상대방도 좀 이렇게 달래면서 추켜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민주당한테도 득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김종인 사과에 대해서 그 정치적 공세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 철구 사건이 터졌어요. 철구 사건. 철구 사건이 터졌는데 그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인 그, 그 캡틴이라는 사람이 있어. 캡틴 TV를 지금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과를 했을 때 사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잘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못을 저질러도 사과를 안 하려고 버틴다고. 사과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어, 뭐야 불이익만 더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과를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사과를 좀 안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어. 그건 저도 그렇게 그 사람 얘기에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상대방이 내가 이런 거에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면은 때로는 그런 사과에 좀 관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잘못을 하면은 사과하기 웬만해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거는 사람의 그 인지상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대인배적인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잖아요. 그렇죠? 아베 보세요, 아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과거사에 대해서 좀 사과하기를 좀 꺼려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뭔 실수나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근데 사과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화에서는 더더욱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은데 정치권도 좀 그런 성숙한 그런 정치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21분이니까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